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변인 안에 속하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무엇인지 강의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중점해서 듣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군이 무엇인지 대조군이 무엇인지 이것도 중점해서 들어라.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기납적 탐구 방법을 구분할 것. 그 다음 탐구 설계에서 변인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내용이니까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혹시 뭐가 잘 안 보이거나 하면 바로 얘기하세요. 공유 중지. 공유하겠습니다. 고급 소리 공유 비디오 저자 비디오. 잠시만요. 열고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과학 탐구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려 합니다. 다들 교과서 받으셨죠? 과학 탐구 실험 교과서 준비하고 수업 들어주세요. 오늘 수업할 과학 탐구 방법은 지필평가 범위이므로 꼭 내용 숙지해 주길 바래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을 보면 과학과 과학 탐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지 볼까요? 과학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탐구란 무엇일까요? 탐구란 지식을 얻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즉 과학 탐구란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과학 탐구 방법은 관찰, 실험, 추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잘들 들리시나요? 잘 귀납적 보이고? 탐구, 연역적 탐구 참 낯선 단어죠. 네.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관찰이나 실험 등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탐구 방법인데 많은 관찰들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본 후에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우연히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데 거기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즉 문제를 인식하면 무조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관찰 및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런 후에 실제로 관찰을 하거나 계획에 맞추어 관찰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되죠. 많이 모은 자료들을 이제는 해석해서 규칙성 발견과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귀납적인 탐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귀납적인 탐구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도울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윈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 근처에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곳을 탐험하다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라고 하는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의 부리 모양이 섬들마다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관찰했다.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의 단계 중 가장 첫 단계인 자연현상의 관찰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다윈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러면 왜 섬들마다 핀치 부리 모양이 다른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핀치의 부리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바로 그쵸, 관찰 주제의 선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찰 주제를 선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갈라파고스 군도 각 섬에 사는 핀치를 관찰하고 채집한 후 부리 모양을 서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핀치새를 관찰하고 채집할지 먼저 절차를 고안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 관찰을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 그 다음 관찰의 수행 이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는 이제 많은 관찰 자료들을 모은 결과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다윈은 이렇게 자신이 수집한 이 결과들을 분석해서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 단계는 관찰 결과 및 결론 도출의 단계입니다. 예시까지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귀납적인 탐구 모두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귀납적인 탐구를 마치고요. 두 번째 탐구 방법인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점에서는 귀납적 탐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역적인 탐구는 문제를 인식한 후 자신의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인 탐구의 핵심이 뭘까요? 그쵸, 네,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은 잠정적인 답을 의미하는데요. 잠정적이라는 의미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되기 전에 본인이 그냥 내린 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역적 탐구는 그러니까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 나름의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옳은지 검증해 나가는 탐구 과정이고 일반적인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인 탐구의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왜 그럴까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는 건 모든 탐구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나면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설정하고요. 자신의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우선 밝혀야 되니까 어떻게 밝힌 건지 확인할 건지 실험 계획을 자세히 세우는 탐구 설계, 그 다음에 탐구 설계에 따라서 실제로 탐구를 수행하는 탐구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실험 결과들에서 얻은 자료를 해석하고 자신의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해석과 검증 단계가 다음 단계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결론 도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 결론 도출에서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다라고 나오면 이런 것들은 일반화해서 원리나 법칙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항상 가설이 맞을 수는 없죠. 만약 가설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 가설이 틀린 경우는 가설을 수정해서 이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을 때 이해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의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들어본 적 있나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바로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관찰과 문제 인식이죠. 관찰은 말 그대로 생명현상, 자연의 관찰이고요. 문제 인식은 관찰과 관측을 통해 알게 된 여러 현상에 대해서 왜? 라는 의문을 갖는 단계입니다.